안녕하세요. 판도라 경린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2년 XPLP 연말정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연말정산을 돌리고 났더니 이런 자료가 두두두둑 뜹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선생님, 우리는 의료비 공제 자료가 안 떠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안 뜰까요, 여러분? 왜 안 뜰까요? 왜 안 뜨냐면 우리는 의료비 공제가 해당되는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료비는 우리 급여의 총 5%가 넘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5%가 넘지 않는다면 뜨지 않고 공제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공제받는 사원에 공제 자료를 입력하는 메뉴이고요. 의료비를 입력한 사원이 아닌 입력한 의료비를 통해 세액이 공제된 사원만 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에 대해서 세액 공제가 될 때만 우리가 지금 명세서를 제출할 필요 있잖아요. 그러지 않을 때에는 굳이 제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뜨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납입 금액이 뜹니다. 납입 금액이 뜨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홍길동 씨의 거가 있는데 본인께 있고 우리 다른 분께 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나 직계 좀비속기 있을 수 있잖아요. 기본공제 대상자인 그분들이 기본공제 대상자나 아니면 우리 부양하시는 분들께 여기 뜬다면 여기 의료비 공제 대상자 중에서 주민번호 치고요. 본인은 본인, 내국인은 내국인, 1번은 국세청 자료라는 얘기거든요. 2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부담 명세서, 3번은 진료비 계산서, 약제비 계산서. 혹시 국세청이 안 나왔다면 이걸 넣으면 되겠죠. 4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 명세서, 5번은 기타 의료비 영수증입니다. 거기에 맞게서 기간명 쓰시면 되고요. 어떤 분들은 홈택스 우리 여기 그 홍진 보니까요. 하나로 모아서 쓰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로 모아서. 그리고 여기다 국세청 자료 이렇게 쓰면 되고 병원이면 땡땡땡땡 병원이라고 치고요. 어떤 분이 이래요. 여기 병원명이 안 나오고 땡땡땡땡이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땡땡땡이라고 치면 돼요. 별표라고 치시면 되고요. 이거 하나로 모아서 국세청 자료는 하나로 모아서 표기하라고 합니다. 사업자 번호 안 넣으시면 되고요. 국세청 자료라고 넣으시면 됩니다. 건수 한 건 이렇게 금액 넣으시면 되시고요. 자, 조회된 사건에 조회된 사건이래요. 사원이죠, 사원. 그리고 더 추가할 거면 추가 누르시면 됩니다. 조회된 사원을 선택한 후에 오른쪽 화면에서 행추가, 요거 선택한 후에 여기 행추가란 얘기입니다. 해당 사원이 제출한 의료비 자료를 참고하여 등록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래 의료비 증빙 코드를 확인하여 등록하여 주세요. 납입 금액과 총 금액은 같아야 합니다. 똔똔이 돼야 된다. 주민번호 사업자 등록 시 숫자만 등록해라. 찍찍이 긋지 말란 얘기예요. 하이픈이라고 그러나? 찍찍이라고 그러니까 웃기네요. 자, 기부금 공제 등록할 건데요. 얘 역시 의료비랑 똑같이 세액 공제가 되는 아이들만 나옵니다. 자, 개인 공제 자료를 등록을 할 건데요. 개인 당해연도 기부금이 많을 때는요. 여기 그 사람 이름 더블클릭 똥똥 하고 행추가 누르시면 되겠죠. 그리고 유형별로 법정이냐 정치냐 지정이냐 이거 어디 나와요? 홈택스에 나옵니다. 옆에 이렇게 나와요. 그거대로 임전을 하시고요. 자, 10번, 20번, 40번 이 코드가 여기 있어요. 그 코드대로 하시면 되고요. 법정이 10번, 정치가 20번, 지정이 40번입니다. 자, 그러면 금전은 뭐예요? 돈으로 냈다는 거죠. 현물은 뭘까요? 현물은 물건으로 냈다는 거죠. 사업자 번호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호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수 쓰시고요. 기부금액, 그 다음에 공제 대상금액, 그 다음에 이렇게 관계 여기를 써야 돼요. 여기 기부자가 왜냐하면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될 수 있으니까 기부자 그리고 주민번호 정확히 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정확히 이렇게 하면 기부공제 자료 이렇게 하시고요. 자동으로 이월된 기부금은 삭제가 불가하고요. 잘못 이월된 경우는 기부금액을 0원으로 수정하시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공제받은 금액과 이월 구분이 구분되어 등록됩니다. 얘가 다음에 2월 받은 그 금액이 넘어가는 거죠. 2월 기부금이 있는 경우 여기 2월 기부금 있죠? 해당 기부 유형에 맞게 2월 기부 내역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공제 자료 등록에 기부금 탭에도 해당 연도에 2월 기부금을 등록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거는 저도
여기 개인공제 2월 기부금 요거를 써야 되는데 저도 여기 이거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주시라고 하네요. 자, 월세액과 이거 역시 주택임차 등록 역시 세액공제 되시는 분 입력하고요. 나오고요. 여기서 주민번호 및 사업자 번호는 숫자로만 입력하라고 하네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더블 클릭하시고 조회하시면 이분 나옵니다. 조회하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이분 읽어주죠.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제가 보니까요. 이게 중간에 이사 가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좀 작은 평수에서 넓은 평수로 이사 가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 다 써주기 바랍니다.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 역시 홈택스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당해연도 월세세 공제 금액은 요 옆에 공제 금액이 나와요. 그럼 그 금액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당해연도 기본공제 배우자 자녀가 계약한 경우도 공제된다고 합니다. 금전 소비 대차는 당사자가 어느 일방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고 약속한 날에 돈을 갚을 것을 약정하며 작성하는 계약 문서라고 하네요. 이거는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임대차는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편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임대차 계약한 내용인 것 같아요. 금전소비재차는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거고 얘는 뭐 물건 같은 거를 빌려줄 때 여기다가 기재한다고 하네요. 저도 이거 한 번도 요거까지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있군요. 자, 연금 저축 공제 자료는요. 이 연금 그 퇴직연금이나 연금 계좌, 그다음에 장기 집합, 투자증권 소득공제, 중소기업 창업투자 소득공제에 대해서 이거 역시 다 홈택스에 정확한 금액이 나오죠.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를 받은 소득자에 대해서 금융회사 등에서 받은 자료를 참고하여 기간별로 내용을 입력합니다. 조회 누르시고 고길동 더블클릭하시면 여기에 퇴직연금계좌면 퇴직연금계좌에 입력하시고요. 행추가 누르셔서 만약에 요거 있으면 요거 행추가 눌러서 나와야겠죠. 근데 공제금액이 0원이면 안 넣어도 된다라는 거죠. 여기가 공제금액이 0원이면 안 넣어도 된다. 공제금액이 있을 때는 넣어줘라 라는 뜻입니다. 굳이 뭐 0원인데 넣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넣어도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다 했으면, 그리고 참 여러분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데 나는 하다 보니까 이게 그 훨씬 더 많이 뭐 10%면은 10%만큼 할인이 돼야 되는데, 아니 공제가 돼야 되는데 한 5%나 4%만 됐다. 그거 왜 그럴까요? 결정세액 자체가 이제 0원이 나온 거죠. 0원이 나오니까 얘가 더 이상 공제할 필요가 없으니까 세액공제는 최종공제잖아요. 소득공제 나오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 나오잖아요. 세액공제가 이미 이거를 다 공제하기 전에 결정세액이 0원이 나왔다면 어차피 결정세액 자체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100원을 원래 세액공제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80원만 되었어요. 그래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왜? 근데 봐야죠. 결정세액이 0원이냐 아니냐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연금 저축 공제 자료 등록을 할 거고요. 요거 이렇게 퇴직연금 공제 하시면 됩니다. 알고 얘기했죠? 자, 이제 연말정산 결과 조회를 할 건데요. 요 내용은요. 여기 이 출력물에 따라 다릅니다. 이거 역시 내가 만약에 부분으로 해서 한두 명만 뽑고 싶다면 요 4번으로 뽑을 수 있고요. 재직 구분을 전체나 퇴직, 그 퇴사자, 재직자 구분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요거 만약에 우리 중도 퇴사자를 먼저 여러분들이 그 지급명세서를 제출했어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했어요. 두 번 제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재직자 것만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주, 영수증은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주는 뭐예요? 우리 직원들 주는 겁니다. 소득자료 제출 직계표는요. 국세청에 제출하는 거죠. 자, 신고 구분을 비신고자로 선택 후 저장 시 홈택스 정산 파일 등 등록 시 해당 사원은 제외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요거 저도 질문을 했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A라는 같은 아파트에 근무를 해요.
근데 위탁사가 변경이 됐고 예전에는 도급이었다가 이제 자취로 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름이에요. A, B, C, D, E, F, G 이렇게 같은 이름인데 이 사람 거를 4번을 달리해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 퇴직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이미 이 사람들을 신고할 때 이분 자체를 예전에 이미 신고를 미리 했던 거죠. 그러면 그분들 거를 신고를 안 해야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신고 구분에서 비신고자로 선택한 후에 저장하는 경우에는요. 홈택스 정산화일 등록 시 해당 사원이 제외돼서 나오는 겁니다. 원천징수 영수증 비과세 소득은 야간, 출산보육수당 등으로 표시되고 식대는 표기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죠, 여러분? 여기 근로소득 영수증은 어떤 거랑 금액이 같아야 돼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와 금액이 같아야 되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와 금액이 같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에서 신고하지 않는 비과세는 신고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표기되지 않는, 신고되지 않는 비과세는 제외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표기되는 비과세는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들이 국외근로, 야간근로수당, 출산보육수당, 연구보조비 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간 가산수당은 모든 직원이 되는 게 아니죠. 누가 될까요? 경비랑 미화를 생산직 근로자로 봐서 이분들의 연 240만 원까지 전년도 급여가 210만 원 미만, 올해 급여가 210만 원, 전년도 받은 돈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경비와 미화에 한해서 야간 가산 수당을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로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야간 가산 수당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원천징수 영수증 비과세 표득, 그래서 식대랑 우리 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도 식대랑 자가운전 보조금은 제외되죠? 그래서 여기다 적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소득자료 제출 집계표에 소득세 금액은 결정세액 금액이 표기됩니다. 결정세액을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자, 연말정산 결과 조회를 보시면은요. 여기 특별소득공제, 차감소득공제, 연금보험공제 이런 식으로 보험료 세액공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세청에서는 특별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시청하지 않을 경우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대요. XBRP에서는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로 공제받은 금액과 표준세액공제로 공제받은 금액을 비교해서 더 유리한 금액으로 자동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금액이 소득공제랑 세액공제 중에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큰지 봐서 더 큰 금액으로 계산해 주겠다는 얘기죠. 자,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금액이 모두 0원일 경우에는 그냥 표준세액공제가 더 크니까 13만 원으로 공제받는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공제받을 게 없다 그러면 이 표준세액공제인 이쪽이 여기는 세액공제인데 특별세액공제고 여기는 소득공제잖아요. 특별소득공제. 여기 아무런 내용이 써있지 않죠. 그럴 때에는 표준세액 공제가 더 크니까 13만 원으로 써줄게. 근데 니네가 여기다가 뭘 이것저것 많이 썼어. 그러면 더 큰 걸로 해주겠다. 유리한 쪽으로 계산해줄게.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정산 디스켓을 작성을 할 건데요. 예전에는 여기에 기부금 영수증도 있었는데 현재는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와 의료비 명수증만 있어요. 자, 그리고 간이지급 명세서는 1년에 2번 제출하죠. 1월 31일과 7월 31일. 이거 안 내면 가산세 나오기 때문에 꼭 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먼저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의료비 명세서 저장할 건데요. 요거는 이게 정산 대상이 전체냐 부분이냐 요거는 이미 내가 우리 퇴직자, 중도 퇴사자, 퇴직자들을 이미 신고를 다 해서 이 근로소득 그 내용을 냈다면,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냈다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는 신고를 하더라도 이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는 제출 안 하잖아요.
어쨌든 이거 확인하시고 한 번만 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여기 그 재직 구분은 전체로 하거나 아니면은 재직자만 필요하다면 재직자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담당 부서명하고 담당자명을 반드시 쓰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저장되세요. 그 다음에 정산 디스켓을 작성을 할 건데요. 여러분 이 정산 디스켓을 작성한 다음에 얘를 막 이름을 변경을 해요. 원래는 뭐 C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나는 얘를 이름을 우리 뭐 이지 집합 건물 거다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뭔가 얘네가 이 홈택스에서 얘네가 뭔가 가라로 만들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경하면 돼요, 안 돼요? 파일명과 확장자명 변경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거 사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업로드를 하잖아요. 우리가 여기 그 홈택스 우리 PDF 업로드 하잖아요. 어떤 분이 이걸 종이로 받아서 그걸 다시 PDF로 전환을 해도 되지 않냐라고 그러는데 안 되십니다. 왜냐면 여기 안에 내부적으로 그 뭔가 암호화 같은 걸 하나 봐요. 근데 이걸 다시 했을 경우에 그게 없어져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홈택스에다 신고를 할 건데요. 국세청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요 내용을 신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작성한 거를 가지고요. 여기 신청 제출 들어가셔서 근로사업 등 지급 명세서에 제출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그 정기 제출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 변환 프로그램 여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로그인 하셔야 되는 건 아시죠? 근로소득 명세서하고 여기 그 의료비 명세서 있으면 각각 따로 받으셔야 돼요. C 뭐 어쩌고 되어 있고 밑에는 CA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넣는 거는 여기서 나름대로 알아서 해줄 것 같고요. 자, 징수환차 환급금이라는 건 뭐냐면 돈을 환급받거나 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요거는 급여에다 넣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연말 정산이 어떻게 하는 거냐. 2월 급여에 넣고 그래서 3월 10일까지 신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2월 급여에 넣고 3월에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징수환차 환급금은 2월 급여에 적용해요. 그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급여 적용 연월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 급여 대장에서 이렇게 환급 소득세, 환급 지방 소득세라고 급여에서 차감을 해줍니다. 공제의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환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정산연도는 2022년으로 놓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급여 우리가 월급 주는 날 2월 28일로 넣고 그 다음에 뭐 2월 25일이면 2월 25일에 넣겠죠. 넣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급여를 계산하기 전에 징수환차 환급금 메뉴에서 급여 전용 연호를 여기 저장을 요걸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급여 계산 후에 명세서를 출력하면 요 적용된 금액이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개정세법 요약 이거는 뭐 이것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이 한번 이 부분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개정세법 요령도 제가 해주길 원하신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이걸 해보니까요. 예전과 달리 굉장히 편하죠. 왜 그럴까? 왜 편할까요, 여러분? PDF로 올릴 수 있잖아요. 원래 더존에 이런 기능이 있었고 다른 회계 프로그램도 있어서 제가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홍진에서도 이 기능을 개발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또 단점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자꾸 연말정산 돌리니까 에러가 조금 저는 났었어요. 초창기에 이게 까짜가 아니고 억지로 밀어넣은 아이들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원천징수 영수증에 있는데 그 내용이 자꾸 지워지더라고요. 되게 제가 힘들었던, 그래서 몇 번을 다시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는지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들도요, 연말정산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뭐 홍진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내용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정한 댓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제 유튜브 모르시는 분 있으면 같이 알려주셔서 도움 같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이지 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 카페도 너무 좋고 유튜브도 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 가입을 많이 안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본인이 뭐 필요하시면 하시겠죠 그랬는데요. 그래도 많이 해주시면 저도 감사하죠. 네이버에 이지 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 카페 들어가시면은요 자료들 많이 업로드 해놨습니다.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